아침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듭니다. 이현서는 여느 때처럼 일찍 카페 문을 엽니다. 라일락이라 적힌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작은 종소리가 문을 여는 순간 맑게 울립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창가에 빈 의자를 닦습니다. 그 자리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의자를 닦던 손끝이 멈추고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숨을 내쉽니다. 이곳은 손님보다 기억이 더 많이 드나드는 카페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낯선 청년이 들어섭니다.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청년의 말에 현서는 짧게 고개를 들고 묻습니다. 주말도 일할 수 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일부터 나와요. 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섭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문종이 한참 동안 흔들립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단골 손님 지연이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새 직원 들였어요? 현서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그녀를 지켜봅니다. 오늘의 현서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지연이 떠난 뒤 현서는 창고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신문 조각 하나가 손에 닿습니다. 라일락 유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넣고 상자를 닫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어와 라일락 향이 미약하게 스며듭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은호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라 현서는 커피 머신을 닦으며 그를 흘낏 바라봅니다. 은호는 화면을 바라보다 잠시 멈추더니 자신이 쓴 글을 조용히 저장합니다. 파일 제목은 찾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결심과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지연이 들어와 그 옆자리에 앉습니다. 글 쓰는 거예요? 라는 물음에 은호는 짧게 미소 짓습니다. 입양됐거든요. 친부모를 찾고 있어서요. 지연은 순간 시선을 내리깔고 조심스럽게 현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현서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며 듣지 못한 척합니다. 며칠 뒤 중년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을 보험조사관이라 소개하며 오래된 사고 자료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2006년 라일락 근처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현서의 손에 들린 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남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아이의 신발 한 짝과 낡은 표지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라일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서는 모릅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카페 불을 끈 뒤 그녀는 창고 문을 엽니다. 오래된 상자에서 작은 팔찌 하나를 꺼냅니다. H, Y 라는 각인이 새겨진 금속이 빛을 반사합니다. 그녀는 팔찌를 손바닥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음 날 은호가 손목에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인도 똑같이 H, Y 였습니다. 현서는 순간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를 피합니다. 커피 향보다 짙은 침묵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웁니다. 며칠 동안 카페의 공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현서는 예전처럼 말이 줄었고 은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늦은 밤 은호는 홀로 마감을 하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현서가 낡은 상자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다가갔지만 현서가 그를 발견하고 급히 상자를 닫습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벽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래된 신문을 펼쳐봅니다. 2006년 라일락 유아 실종 사건. 기사 속 사진에는 지금 자신이 일하는 카페가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자라기 전 시설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장소가 바로 라일락 거리였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묻는 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조심스럽게 현서에게 신문 한 장을 내밉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현서는 한눈에 제목을 보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런 옛날 일 이제 다 잊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밤이 되어 지연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현서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요즘 잠 못 자죠? 현서는 잠시 침묵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컵을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은호 씨, 그 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현서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설 봉사 다닐 때 본 적 있어요. 그때도 저 팔찌 차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현서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날 밤 현서는 홀로 카페를 닫습니다. 불을 끄고 돌아서려던 순간 문 밖에 서 있는 은호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팔찌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현서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창고에서 떨어졌어요. 현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사진을 받아듭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말라붙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진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카페 라일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커피 머신의 불빛만이 어둑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전날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서는 이미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밀며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어린 딸 하윤과 함께 카페를 준비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 사이 아이는 보육원 근처 벤치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사도 수색도 모두 허사였고 남편마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이 거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돌아올지도 모를 아이를 기다리며 라일락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해 봄이 올 때마다 라일락 향이 퍼졌고 그 향을 따라 언젠가 아이가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자신이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라일락꽃이 핀 담벼락, 벤치,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는 조심스럽게 손목의 팔찌를 벗어 현서 앞에 내밉니다. 그 팔찌의 안쪽에는 H, Y 라는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부터 이걸 차고 있었어요. 하윤 제 세례명이에요. 순간 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팔찌 위에 닿자 은호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카페 앞 라일락 나무에는 연보라빛 꽃이 피었습니다. 현서는 매일 새벽 벤치에 낙엽을 쓸며 평소보다 부드러운 얼굴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함께 커피를 내리는 동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단골로 찾아와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라일락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현서는 조용히 웃습니다. 어느 오후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은호를 보는 순간 손에 쥔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호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가가 젖어들며 떨리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은호야 나야. 하윤이 언니야.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현서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섭니다. 그리고 라일락 차를 한 잔 내어놓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네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어 올립니다. 따뜻한 향이 퍼지고 창문 너머로 빛이 스며듭니다. 라일락 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문 앞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 이후 카페 라일락은 더 이상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만나는 시작의 자리로 남았습니다.